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방별곡의 문주부입니다. 오늘은 재테크 관련 서적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해요. 바로 2020년 상반기 경제경영 베스트 1위를 차지한 책, 존니의 부자되기 습관이에요. 저는 TV에서 존니 씨의 강의를 보고 우리 아이에게 경제교육을 한 번도 제대로 시켜본 적이 없다는 심각성을 깨닫고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금융과 경제 상식이 부족하신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인데요. 그럼 일단 저자 서기부터 할게요. 존니 씨는 현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이시고 존니 씨의 논리가 명확하세요. 한마디로 부자처럼 보이는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라는 것인데요. 20만 부 이상 팔린 이 책에서도 소비에서 투자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동학 개미운동의 선봉장 존 봉준이라는 별칭까지 얻으신 존니 씨. 단순히 주식 투자가 아니라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추는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존니의 부자되기 습관은 저자가 5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진행한 강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에 대한 답을 담은 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 TV 등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고 계신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을 읽어볼까요? 일단 목차 훑기를 할 텐데요. 1장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놓고 계세요.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챕터 2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3가지예요.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교육비예요. 한국의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당연한 지출로 여기고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힘들어한다. 하지만 나는 사교육비로 100에서 200만 원씩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강심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교육비 쓰는 만큼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적이 조금 오른다 해서 나중에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사교육비로 탕진한단 말인가.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뜨끔했어요. 저희 집이 물론 100만 원 이상씩 아이에게 교육비를 지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신랑 혼자서 벌어오는 외벌이 가정이고 그 월급에 비해서 거의 10% 이상은 아이의 교육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일까? 계속 자문을 하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갑갑했었는데 존니 씨가 그 점을 명확하게 짚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가용입니다. 자가용은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거의 집에 한 대씩은 갖고 계시는데요. 존니 씨는 자가용이 없으시대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했던 뉴욕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동료들 중에도 뉴욕시에 사는 이들은 대부분 차가 없었다. 자동차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해다.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가용 구입에 덜 큰 돈을 앞으로 가치가 오를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게 훨씬 현명한 생각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의 자동차 철학이다. 버핏은 2006년형 미국 차를 2014년까지 운전했고 그의 딸로부터 자동차가 너무 낡아 창피하다는 불평을 듣기도 했다. 2014년에 그는 약 6천만 원 정도의 미국 차를 구입했다는데 이를 두고 세계 최고 부자답지 않게 궁색하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워런 버핏은 부유하고 다른 많은 사람은 가난한 것이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외제차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국민성이 아닌가, 좀 보여주기식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당장 저희 아이도 저희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 아빠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우리 집도 저런 차를 탔으면 좋겠다고 항상 투덜거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자가용이라는 게 그냥 단순 가시용, 자기의 허영심을 보여주기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한국에 와서 신기했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의 씀씀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싼 승용차를 타고 명품 쇼핑을 즐긴다. 주저함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거리는 먹고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하지만 나는 무척 걱정이 된다. 그들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부자의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글 읽으면서 뜨끔하신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요즘은 인스타나 페이스북, SNS를 많이 하니까 거기서 보여지는 다른 인스타 팔로워들의 멋진 모습을 부러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멋진 자동차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부자랑은 멀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2장은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라라는 주제인데요. 그 중에서 챕터 4의 내용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챕터 4. 자녀를 일찍부터 자본가의 길로 이끌어라. 여러분은 자녀를 부자로 만들고 싶은가? 아니면 학벌은 좋지만 가난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 내가 만난 학부모들의 대부분은 전자를 원했다. 그들은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실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훗날 자녀가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교육비로 지출했던 귀중한 자산들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의 투자로 전환하여 훗날 아이들에게 줄 창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는 아이들의 부를 창출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아이들에게 훌륭한 창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주식 투자를 통해 알게 된 창업자들의 스토리, 마케팅 전략 등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부자가 되는 습관도 길러줄 것이다. 워런 버핏의 스노우볼 효과가 있다. 스노우볼 효과란 눈사람을 만들 때처럼 주먹만한 눈덩이를 계속해서 굴리고 뭉치다 보면 어느새 산더미처럼 커지는 현상을 빗댄 것이다. 실제로 워런 버핏은 11세에 처음 투자를 시작해서 재산을 불렸고 지금은 97조 원의 재산을 가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우리 아이에게 주식 투자를 위해서 주식 계좌를 개설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가 사주고 싶은 대로 장난감을 사주거나 너는 공부만 하면 된다고 등을 떠밀 것이 아니라 직접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어떤 회사에 주식을 투자할 것인지 경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존니 씨도 유대인들의 경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용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주지 않는데요.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시켜서 돈을 벌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낭비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번 돈으로 투자를 해서 증식시키도록 유도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3%? 1%밖에 안 되는데 경제 중심에 서 있다는 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장은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로 존니 씨가 설명을 하고 계세요. 1단계가
자신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는 수입 지출 현황표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가 부채 줄이기, 4단계는 매일 1만 원씩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하기, 5단계는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라인데요. 1단계부터 4단계는 많이 뉴스나 아니면 TV 프로그램에서 재테크 관련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5단계 퇴직연금 제도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DB과 확정기여형 DC의 두 가지가 있다. 확정급여형 DB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월급의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연금 지급액으로 보장한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이 이 DB형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있다. 근로자는 물론 퇴직연금을 책임지는 회사, 그리고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할 금융사가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통계에 의하면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맡긴 회사 중 90%는 금융사 측에 운용에 대한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는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정한 퇴직금을 보장받는 대신 그 이상의 금액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DC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해주면 보통 월급의 8.33%인데요. 근로자가 이 돈의 운용을 금융사에 지시하고 자신이 수익률에 대해 책임지는 것으로 미국의 401 제도와 비슷한 방식이다. 한국의 근로자들은 원금이 훼손될까 두려워 대부분 DB형을 택하고 있고 간혹 DC형을 택하더라도 주식형 펀드를 기피하고 예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한다. 이는 지극히 잘못된 선택이다. 퇴직연금은 장기로 투자되는 자산이기에 반드시 주식형 펀드에 투자되어야 한다. 저는 회사를 안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퇴직연금 제도가 이렇게 나뉘는지도 몰랐고 존니 씨가 말한 대로 DB형보다는 DC형이 더 좋은 건지를 제가 몰랐는데요. 그래서 신랑에게도 이 얘기를 했더니 신랑 회사도 DB형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으로 나중에 노후에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이루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은 6단계가 연금저축펀드에 꼭 가입해라인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이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생활을 위한 대비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원한다면 연금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중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다. 현재 한국에서 이 세 가지에 모두 가입한 인구는 5%도 되지 않는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다. 연금저축의 장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 혜택으로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과세 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이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매년 발생한 수익금의 15.4%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투자한 이에게는 매년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과세 시기를 늦춰준다. 또 하나의 큰 혜택은 연금 수령 시 세율을 15.4%가 아닌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로 낮춰준다는 것이다. 과세 시기를 늦추고 세율까지 낮춰주면 개인의 자산 증가 속도는 자연히 빨라진다. 저희 집도 연금 저축을 들고 있는데 신랑이 결혼하기 전에 들었던 연금 저축이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들었대요. 근데 보험회사보다는 존니 씨는 펀드를 들으라고 하시거든요. 일단
보험회사는 장점이 낮은 변동성이고 단점은 높은 사업 비용이에요.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장기 수익률이고 단점은 변동성이 좀 있다는 건데, 길게 잡고 자기가 노후에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면은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보험회사에 든 연금저축보험은 하나는 해지를 했고, 그 돈으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7단계는 경제 독립을 온 가족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주식 등 투자에 대한 대화를 자녀와 일찍부터 나눌수록 자녀가 경제 독립을 할 가능성이 커진대요. 금융교육이라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학교나 사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융교육, 즉 돈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함께 나누는 것이 곧 금융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저도 저희 아이에게 공부를 전혀 안 시키는 건 아니지만, 공부만 해라,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런 거는 저희 부모 때의 일이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돈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부를 부모님과 아이가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공부만 잘하는 바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8단계는 구체적 목표를 세워라인데요. 그 예로 4%의 룰을 말하고 계세요. 그 4%의 룰이 뭐냐면, 은퇴 시기까지의 자금 마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4% 룰이 있다. 윌리엄 벤젠이라는 재무관리사가 연구한 것으로, 은퇴할 시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여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4%가 1년 생활비라고 가정했을 때 은퇴 시 10억이 있다면 원금의 4%인 4천만 원 정도를 연간 생활비로 쓸 수 있다. 4천만 원이면 매달 333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앞서 계산해봤던 국민연금 기본 생활비보다 100만 원 정도의 여유가 더해진 금액이다. 하지만 은퇴 시점의 자산이 5억 원이라면 향후의 연간 생활비는 2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한 달에 166만 원인 셈인데, 이는 최저 생활비 수준의 금액이다. 4% 룰을 기준으로 노후 자금을 30년 이상 유지하려면 자산이 일정 부분 주식에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엔 노후 자산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이 30년 이내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00세 시대니까 많이 정년을 60으로 잡다고 하면 90이 되기 전에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니 씨는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벌라고 하세요.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9단계가 당신이 전문가임을 깨달아라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흔들리지 않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경제 독립 희망자들과 투자 클럽을 만들어라예요. 주식 투자 클럽이 있으면 가입하거나 마땅한 모임을 찾지 못했다면 뜻이 맞는 사람들과 주식 투자 클럽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미국에서는 주부들이 모여서 주식을 공부하고 투자도 같이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고, 이런 주부들의 클럽이 기록하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 화제에 오르기도 한다. 여러분도 못할 이유가 없다. 아이들 투자 클럽, 주부 투자 클럽, 직장인 투자 클럽 등 많이 생겨나야 한다. 자산과 금융 지식을 늘릴 수 있는 투자 모임이 절실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다. 저도 지금 주식 공부를 제대로 아직은 해본 적이 없어서 남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희 남편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20대부터 주식 투자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경제에 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었고, 주식은 정말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주식 관련 책도 읽고 재테크 책도 읽으면서 노후를 위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런 주식 관련 아니면 재테크 관련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나가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고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단계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당장 시작하라예요. 하루라도 미루는 사람들은 그만큼 돈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어들게 만드는 셈이다. 오늘 시작하면 그 돈은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하루 더 일할 수 있고 내년에 시작하는 것보다 1년 더 일할 수 있다. 지금 투자되는 돈은 당신이 지금 50세라면 앞으로 50년을 일할 수 있다. 투자는 교통비를 아낀 1,000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기에 현재의 수입이 얼마인지 역시 중요한 요인이 못 된다. 그러니 당장 투자를 시작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며 온 가족이 경제 독립에 참여해야 한다. 이 책을 다 읽고 총평을 하자면 정말 쉽게 쓰여져 있다는 게 우선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꿔놓는 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존니 씨가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학생들에게 경제 교육을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아주 필요하다라는 거를 학부모의 입장에서 느꼈습니다. 단지 국영수만 잘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되기보다는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자본가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자본가로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책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금융교육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